사람이 자기 친딸을 2번 버릴 수 있을까?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일까? 가장 자유로운 날일까? 그날 밤 민강유통 창고가 불타기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겉으로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 하루 이 집안 사람들 대부분은 각자 다른 거짓말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한꺼번에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두식은 회장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회의실을 울릴 만큼 호통을 쳤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두식의 손에는 서류 대신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간경화 신부전 그리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합병증. 민두식은 한참 동안 진단서만 바라봤다. 그래서 결국 이 몸으로 감옥에 가든 관 속에 들어가든 어차피 끝이라는 거지. 입술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아직 자신이 만든 이 판을 누구에게 넘길지 결정하지 못해서였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민경채가 들어왔다. 아버지,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필두 쪽 투자 손실 보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경채의 얼굴은 마른 사람 특유의 예민함으로 굳어 있었다. 눈 밑에는 밤새 지운 화장이 옅게 남아 있었다. 그 투자는 내가 밀어붙였지. 민두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 한마디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힘만큼은 그대로였다. 내가 책임져. 민경채의 손이 잠깐 떨렸다. 조필두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외부 투자자. 실상은 곧 터질 게 분명한 사기성 펀드였다.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하지만 그때 민경채는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 집안 판도 내가 가져온 수익으로 뒤집을 수 있어. 민지섭도 민수정도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해. 문제는 그 조금만이 너무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거였다. 민강유통 자금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조필두의 회사는 사실상 멈췄고 돈은 증발했다는 소문만 돌고 있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경채는 짧게 말했다. 처리? 내가 처리하면 돈이 돌아와. 민두식은 비웃었다. 너는 늘 그래. 내가 한 실수인데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번에는 누구 탓으로 돌릴 건데? 문태경? 김선재? 아니면 또 그 여자? 그 여자. 민두식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민경채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 여자 백설이. 지금은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모두 앞에 서는 여자. 몇 층 아래 전략기획실에서는 문태경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민강유통에 합류한 지 몇 년 항상 조용히 일만 하는 직원으로 통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비자금 계좌, 숨겨진 계약서, 도원실업에서 사라진 기술 문서들. 그리고 그 모든 선이 마지막에 가서 가리키는 이름, 민두식. 문태경은 자신이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잊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남은 건 빚과 억울함 뿐이었다. 도원실업 사장이었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기술 유출 혐의를 뒤집어쓰고 모든 걸 잃었다. 그 뒤에 민두식이 있었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되었다. 태경 씨, 오늘 회의 안 올라가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공 실장이었다. 공 실장은 겉으로는 민두식의 충직한 오른팔처럼 보였지만 문태경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바람의 방향을 누구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조금만요. 숫자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문태경은 짧게 웃었다. 공 실장은 문태경의 책상에 쌓인 서류를 흘낏 보았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거겠죠. 그 말에 문태경의 눈이 잠깐 공 실장을 향했다. 공 실장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나가면서 한마디만 남겼다. 조심해요. 이 집안 사람들 자기 살려고 남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태경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같은 시간 회사 밖 카페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만남이 진행 중이었다. 백설의 지금은 루시아. 한때 이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던 식당 직원, 가정부, 자빌꾼의 얼굴들 사이로 섞여 살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민강유통 최대 주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성공한 해외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다. 루시아 맞은편에는 장현숙 모두가 스텔라장이라 부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스텔라장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총회 정말 그 자리에서 다 말할 거야? 루시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 민두식도 민경채도 김선재도 다들 자기 거짓말에 중독돼 있어. 하지만 세리도 미소도 둘 다 상처 입을 거야.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백미소는 이미 이 세상에 없지. 루시아는 힘없이 웃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쓸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세리는 이미 아픈 아이야. 거짓말 위에서 자란 아이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도대체 이 집안에서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기에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세상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20해 전 산부인과 한 구석.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다. 양말숙 간호조무사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부탁을 들었다. 이 아기 기록을 바꾸면 안 될까? 아이를 안고 있던 사람은 장현숙 스텔라장이었다. 그 옆에는 민두식이 서 있었다. 위험한 일입니다, 회장님. 양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두식은 단숨에 잘랐다. 위험한 건 내 월급이야. 내 아이들 등록금도 내 남편 수술비도. 기록 한 줄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 그날 밤 두 아이의 이름이 뒤바뀌었다. 백설이의 첫째 딸 백미소, 그리고 민두식의 손녀로 기록된 또 다른 아이. 누가 누구의 딸인지 서류는 다르게 쓰였다. 양말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이 찍힌 뒤였다. 그날 이후 양말숙은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 현재. 민세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힌 기분만 느끼고 있었다. 민세리는 민경채의 딸로 자라왔다. 높은 빌딩 꼭대기, 유럽 유학, 화려한 옷. 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민경채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사랑보다는 불안, 기대보다는 감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 나 오늘 루시아 이사님을 만나기로 했어. 어느 날 민세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경채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냥 회사에서 인턴 계속하려면 직접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경채는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다. 쓸데없이 정붙이지 마. 그 사람 우리 편 아니야. 왜 우리 편이 아니야? 민세리는 진짜로 궁금했다. 할아버지 지분도 사오고 회사도 살려놓고 나한텐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민경채의 안쪽에서 오래된 두려움과 질투가 동시에 올라왔다. 저 사람은 언젠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릴 거야. 그 생각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세리는 루시아를 만났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 예전에 직원들이 자주 가던 허름한 곳이었다. 여기를 왜? 민세리가 놀라서 묻자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내가 설거지하던 곳이야. 손님들 눈에는 안 보이는 구석이었지. 민세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님이 여기에서요? 응. 그때는 이름도 백설이었다. 루시아는 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눈물이 숨어 있었다. 세리야,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까지 가겠다고 마음먹는지가 더 중요해. 민세리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제나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자랐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시작은 보잘것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때까지도 민세리는 몰랐다. 이 여자가 자기 인생에서 엄마보다 더 깊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문제는 이런 시간들이 민경채에게는 모두 위협으로만 보였다는 거였다. 투자 실패로 회사가 흔들리자 민경채는 본능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그 출구는 언제나 같았다. 남 탓, 그리고 새로운 희생양. 조필두의 사기성 투자가 드러나자 언론은 민두식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민강유통, 수천억 투자 손실. 회장 일가 비자금 의혹 확대. 내부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가리키며 비난했다. 이거 민경채 전무가 밀어붙인 거 아니야? 아니야, 김선재 변호사가 계약 검토했다던데. 이쯤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진다. 이 회사 사람들 중 진짜로 누구 하나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기나 할까? 김선재는 겉으로 보기엔 냉정하고 깔끔한 회사 법무팀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오래전부터 두 겹으로 나뉘어 있었다. 민두식 집안에 충성하는 사위,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 백설이, 지금은 루시아.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온 남자였다. 김선재는 한때 백설이와 함께 다른 삶을 꿈꿨다. 빚 없이, 비자금 없이,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삶. 하지만 그 꿈은 그가 민두식의 손을 잡는 순간 끝났다. 선재 씨. 어느 날 루시아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세리 친아버지가 누군지 이제는 말해줄 거지. 김선재의 눈이 흔들렸다.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되는 말일까? 언제까지 숨길 건데?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민두식 밑에서 법정 문장을 쓰면서 본인 인생 문장 하나는 스스로 못 쓰겠어? 그 질문은 김선재의 오래된 상처를 찔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돈과 권력을 위해 법을 이용해온 사람이라는 걸. 세리는 내 딸이야. 김선재는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난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어. 루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는 건 이해해. 근데 거짓말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시간은 흘러 회사는 점점 더 흔들렸다. 투자 실패, 비자금 의혹, 그리고 민두식의 건강 악화. 이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다. 바로 결혼식장 파혼 소동이었다. 민수정 민두식의 막내딸이자 늘 웃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던 인물. 그 민수정의 결혼식 날 신랑으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문태경이었다. 처음에 이 결혼은 서로에게 좋은 거래처럼 보였다. 문태경에게는 복수 대신 안정된 미래라는 당근이 주어졌고 민수정에게는 회장을 잇기에 부족한 언니 민경채보다 더 안정적인 사위 카드가 생기는 셈이었다. 하지만 문태경은 점점 알게 됐다. 이 결혼이 자신에게는 인생의 배신이 될 거라는 걸. 도원 실업이 무너질 때 뒤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 도망갈 틈도 없이 끌려간 아버지를 외면하던 사람들, 그 자리에 민두식과 민경채, 그리고 어린 민수정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민수정은 그때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문태경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얼굴들이 모두 하나로 엉켜 있었다. 결혼식장 복도에서 문태경은 민수정에게 말했다. 수정 씨, 미안합니다. 민수정의 웃음이 사라졌다. 뭐가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수정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태경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난 당신 가족과 한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 가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내가 더 싫을 것 같아서요. 이 말은 민두식 일가에게는 선언과 같았다. 문태경의 파혼은 회사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문태경은 더 이상 조용한 유능한 대리가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파혼 이후 민경채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투자 실패에 동생의 망신까지. 그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위협을 하나씩 지워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 위협 목록 맨 위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루시아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 민세리가 루시아와 가까워지는 것도 문태경이 루시아 편을 드는 것도 모든 게 민경채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다. 회사 물류창고에서 작은 화재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기 합선 사고 같았다. 하지만 그날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민세리 그리고 루시아. 민세리는 그날 루시아에게 불려나갔다. 세리야, 창고에 같이 가자.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행사 물품들 아직 남아있는지 보고 싶어. 루시아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사실 루시아는 그날 세리에게 말하려고 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백미소가 누구였는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흔들고 있는지. 하지만 창고 안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모든 계획은 무너졌다. 스파크 하나 오래된 폐자재, 관리되지 않은 전선. 거기에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가연성 물질까지.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 혼란 속에서 한 사람쯤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결과였다. 연기가 빠르게 번져가는 사이 민세리는 안에 갇혔고 루시아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민경채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 올라왔다. 지금 여기서 저 여자가 못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민경채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내가 불을 낸 게 아니야. 난 그냥 문을 막고 있을 뿐이야. 소방차는 곧 올 거고 누군가는 구해내겠지. 나는 회사와 가족을 지키는 거야. 이런 종류의 자기 합리화는 사람을 아주 천천히 무너뜨린다. 하지만 그 당시는 민경채에게 유일한 도피처였다. 문제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였다. 문태경. 그는 창고 앞에서 폐자재를 싸는 민경채를 보았다. 두 손이 떨리도록 화가 났지만 그 순간에는 따질 시간도 없었다. 안에서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문태경은 아무 말 없이 폐자재를 치워나갔다.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소방차가 도착하고 구급대가 들이닥치고 민세리와 루시아가 실려나갈 때까지 민경채는 멍한 얼굴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왜 아직 살아있어?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한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 집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더 내려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처음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게 될까?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병원 로비에서였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집안의 이름들 뿐이었다. 민두식은 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민경채는 구치소로 가기 전 임시 대기 상태로 정신과 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민지섭과 민수정은 한동안 말없이 왔다 갔다만 했다. 주연아 한때 문태경의 과거 연인이었다가 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난 여자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판술과 오자경, 집안의 오래된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가족 역시 복도 끝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모태주와 스텔라장은 조용히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루시아 백설이. 그녀는 곧장 민경채 앞으로 갔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손이 먼저 올라갔다. 너는 엄마 자격도 없어. 뺨을 맞은 민경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불을 낸 적 없어. 불을 낸 게 문제가 아니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너는 불길 앞에서 너를 믿고 있는 아이를 버렸어. 그게 엄마 자격이 없는 이유야.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을 죽였다. 루시아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출생의 비밀도 끝내야지. 그 순간 장현숙 스텔라장이 일어났다.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 스텔라장은 양말숙을 끌어냈다. 수척해진 양말숙은 손을 떨며 말했다. 20회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둘의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백설의 씨의 딸 백미소, 그리고 회장님의 손녀로 기록된 아이. 그날 서류를 바꾼 사람은 저였습니다. 민지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님? 양말숙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난 내 가족을 살리려고 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가족은 단 한 번도 편해진 적이 없었어. 루시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 백미소는 내 딸이었고 세리는 민경채, 내가 낳은 아이였어. 복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괴롭혀온 아이가 내 딸이었단 말이야? 루시아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망가뜨린 아이가 내 딸이었어. 그리고 내가 버린 날마다 내 딸 백미소는 조금씩 무너져갔고 이 장면은 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판과도 같았다. 누구도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항상 그렇듯 진실이 한번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대가가 따라온다. 검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필두 사기의 뒷배, 민두식의 비자금과 조세 도피, 그리고 산업 스파이와 살인 교사 의혹까지. 김선재는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끝까지 민두식을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을 것인지. 선재 씨, 이제 선택해야 해. 루시아가 말했다. 세리의 아버지로 살 거야? 아니면 민두식의 그림자로 끝날 거야? 김선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재판정에서 입을 열었다. 민두식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도왔고 여러 차례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이 한마디는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민두식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너까지 나를 배신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민지섭도 민수정도 심지어 오랜 세월 그를 떠받쳐온 오판술과 오자경조차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은 무거웠다. 비자금 횡령, 조세도피, 산업 스파이, 살인교사. 죄목 하나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만큼 컸다.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두식은 마지막까지 조작이다라며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금방 법정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민두식과 민경채가 동시에 무너진 뒤 회사는 공백 상태였다. 주주들, 언론, 직원들 모두가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었다. 루시아는 연단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민강유통이 과거와 결별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주가 물었다. 그러면 새 회장은 누가 됩니까? 루시아 회장님이 맡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회사를 바로 세울 사람이지 이 회사에 뿌리를 내릴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봤다. 이 회사를 진짜로 바꿀 사람은 과거의 피해자였고 지금은 누구보다 냉정하게 숫자와 사람을 보는 이 사람입니다. 문태경 씨를 새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문태경은 놀랐다. 저는 그런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루시아가 웃었다. 태경 씨 아버지의 한을 풀고 이 회사를 사람답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표결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끝났다. 문태경은 새 회장이 되었고 루시아는 그 곁에서 최대 주주이자 감시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또 궁금해진다.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 회장은 바뀌었고 아기는 벌을 받았고 비밀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해서 마음에 난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납골당 한쪽. 민세리는 백미소의 이름이 적힌 봉화남 앞에 서 있었다.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소야, 나 요즘 매일 생각해. 내가 좀 더 빨리 눈치챘으면 어땠을까? 그날 내가 너를 밀어냈던 그 말들 다 지우고 싶어. 민세리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다. 백미소를 향해 던졌던 무심한 말들, 차가운 시선들. 그게 사실은 친동생을 향한 칼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같은 말을 되뇌었다. 미소야, 미안해. 루시아는 뒤에서 민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리야. 민세리가 돌아보았다. 엄마. 이제 민세리는 루시아를 그렇게 불렀다. 처음에는 입안에서 단어가 잘 돌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조금씩 온기가 배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루시아가 말했다. 미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태경이었다. 문태경은 둘의 곁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소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회사도 우리도 거짓말이나 비자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세 사람은 잠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하지만 각자의 상처를 안고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오래된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로 한 이름이 보였다. 조필두. 민두식이 감옥에 가고 회사가 정리되는 동안 조필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수사 기록에는 행방불명이라는 글자만 반복되고 있었다. 그 서류를 넘기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주연아였다. 한때 이 집안과 얽혔다가 쫓겨난 뒤 주연아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길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민강유통의 빈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그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조필두. 주연아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진짜 판이 시작되는 거지.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다. 이제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대 앞에 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과연 문태경과 루시아 그리고 민세리는 이 새로운 위협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조필두와 주연아의 손을 잡을 사람은 누구이고 또 한 번 가족과 돈 사이에서 흔들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태양을 삼킨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웃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이야기가 밝혀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했고 다음 이야기가 더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이 집안에 찾아올 또 다른 배신과 선택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